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알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인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초도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예. 다단계라고 하면, 예. 저부터도 그래요. 예. 좋지 않아요, 이미지가. 예. 안 좋은 뉴스만 들었고, 그렇죠. 다단계에서 잘 됐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싼 용품을 다 사고, 일종의 3일전자는 아니지만, 예. 아줌마 많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예. 그렇잖아요. 예. 일가 친척들 다 보험 가입 시켜놓고, 예. 결국엔 미천 떨어지니까, 예. 작업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요. 예. 결국엔 자기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보험업의 한계잖아요. 거기서 치고 나가서 올라가느냐, 예. 아니면 자기 지인, 친척만 싹 가입시켜놓고, 거기서 또 끝내느냐. 예. 그런 분들이 참 많죠. 많죠. 근데 다단계도 저는 인식이 그런 것만 알아요. 예. 그래서 뉴스도 많이 보고, 예. 일단 저는 안 좋은데, 예. 어둡고 나쁘고만 인식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많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나쁘다는, 예. 뭐 제품이 나쁘다, 예. 구조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예. 다단계를 하려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예. 결국에 피를 보고 나온다라는 그런 인식인 거예요. 예. 제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예. 예. 그 다단계 자체가 뭐냐면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사업이에요, 사업.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사람 많잖아요. 예.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못해가지고 한 건데 괜히 자격지심과 쪽팔리니까 얘기하는 거죠. 나 다단계에서 피 보고 왔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안 회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단계 가서 어떻게 안 좋은 일이 당했어. 그런데 나와가지고 내가 잘 못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보다는 저 거지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저는 척척박사고요. 네. 이쪽이 안 회장님입니다. 계속 헷갈리시죠? 좀 헷갈리네요. 네. 저를 보고 자꾸 안 회장님 하셔가지고. 네.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인식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포기자와 실패자 이야기. 어떤 거냐면 제가 초대에서 말했다시피 자기가 그쪽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고 안 되니까 나갔어. 그런데 딴 사람 친구들한테 나 좀 그래 뭐고 그런데 그냥 좀 그래. 내가 맨날 거기서 이상한 것만 시키고 저것만 시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식이 많이 나빠지고 그리고 어떠니 TV 언론 매체에서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터뜨리니까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거죠. 전 좀 생각이 다른데 예. 터트리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터졌기 때문에 그걸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이거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레벨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가 주된 골자인데 그럼 피해 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보통 흔히 다단계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을 팔거나 어떤 유통 구조, 어떤 갖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오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 그런 어떤 행태가 어떤 문제점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누구를 하나 데리고 오면 들어가는 사람이 입회비 비슷하게 돈을 100만 원을 낸다든가 그래서 강매 수준도 있고 아니면 뭘 사야 된다든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죠. 그건 예전 이야기죠. 예전 이야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요즘은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불법 다단계 하는 애들은 지금도 그런 애들 있겠죠. 있겠죠.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언제냐면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와가지고 그때는 다단계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었고요. 피라미드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친구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면 칼을 쓰는 사람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좀 틀려먹은 거죠.
한마디로 이거 조폭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야, 시골 친구들한테, 야,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니까 돈 한 200만 원 가지고 와. 끝내주는 거야. 올라왔어, 이렇게. 네.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의 위협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고급 이런 데서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높은 직급자들이 와가지고, 뚜벅뚜벅 가가면서 이렇게 돈목들 이렇게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 설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딱 이런 거죠. 돈은 한 500만원치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저번 달에 내가 번 돈이라고, 껌가비로 발로 돈을 발로 뻥 차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유치하다, 정말. 90년대니까.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죠. 뭐지, 저거? 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차보고 싶다. 내가 차보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도 이렇게 되고 싶지. 그러면, 친구들한테 올라올 때, 돈 200만원씩 몇 번 갖고 오라 그래. 그럼 이렇게, 괜찮네?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딱 봤을 때는, 저건 별론데? 별론데? 나 갈래. 근데 그때 난 거죠, 이렇게. 못 가게 하죠. 너 어디 가냐? 겁나 까는 거죠, 이렇게. 때려요. 네. 옛날에 조폭이 있었으니까, 같이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 겁나 까는 거죠, 이렇게. 갖고 올 때까지. 네. 아니, 돈을 내놓을 때까지. 네. 그리고 사람을 꼬실 때까지 겁나 까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인식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불법적인 다단계 회사들이 그랬다. 예. 지금 합법은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면 이렇게 자기 통장이랑 얼마 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행성 조작이라고 자기 통장이나 페이지 긴 걸 보여주면 안 돼요. 그 불법행위예요. 인비죠. 예. 불법행위예요.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골자는 네. 초창기부터 네, 초창기부터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미지가 지금도 내려오는 거 네. 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박혀요. 사람들이 오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알겠고 네. 이왕 나쁜 인식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불법 다단계 지금 이제 합법 다단계랑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불법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구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지 반강제적인지도 모르지만 TV에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부모가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난 계속 이거 할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급여 찍힌 것도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나 좀만 더 버티면 된다. 이 믿음이 너무 강해서 흔히 말하면 전문용어로 희망 고문이죠. 예, 그렇죠. 희망 고문.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 몇 번 봤어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뭐 애인이 가족이 엄마가 아빠가 가도 절대 본인 스스로 안 나가겠다는데 왜 당신들 이러냐 하면서 부모를 내쫓고 실제로 본인도 나 계속 여기 있겠다 냅둬라. 그게 이제 좀 이따 이어지겠지만 이제 거마 대학생 얘기가 거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희망 고문 그것 때문인가요? 그렇죠. 본인이 계셨던 회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이제 옛날에 그런 폐해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거마 대학생이 그거예요. 5,000명 이상이 거여동, 마천동 거기 다 숙소 생활하면서 안 나와요. 저도 뉴스는 대강 봤는데. 좀 이따가 레벨님이 얘기하시겠지만 레벨님이 계셨던 데가 바로 거마 대학생 그쪽입니다. 그 중에 한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죠? 거기 회사 우리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어지겠지만 일단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희망 고문이다. 단순히. 어떤 자기의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비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냥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면 다 보상받을 수 있다. 일종의 세뇌를 당하는 거죠. 세뇌라고 보기에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다 잘 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이론적인 배경에 너무 심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 의지 외에는 없다. 네. 또 이야기하자면 또 인식이 많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다음 TV 언론 매체에서 많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지나치게 안 좋게 표현한다? 예. 왜냐하면 TV 언론 매체에서 다단계 자체가 뭐냐면 무점포 무광고잖아요. 근데 어떤 언론 매체나 TV 같은 경우는 광고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는 딱 세 가지로 분류로 나눠지는데 뭐냐면 국가가 하는 언론 플레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설명은 자꾸 안 하셔도 네. 되는데, 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는 어떤 과도하게 할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마대학교라는 소재를 가지고, 거마대학생. 네, 거마대학생. 그 소재를 가지고 지나친 언론 플레이를 할 언론사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야한 거, 과한 거. 그래서 그렇다? 예.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옐로우 저널리즘을 말씀하시는 건데 선정적인 걸로 이슈화를 시킨 거다. 이런 건데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레벨님이나 해보셨던 분들이 시각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일반적인 시각은 정반대일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이거 아니에요? 레벨님이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 언론에 의해서 디스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언론 플레이가 과도했다라고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도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바로 가면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짚어보면 되죠. 당시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거마대학교에 대해서.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대학생들이 5,000명 이상이 5,000명 이상이 거여동, 마천동, 빌라촌에서 다 합숙을 하면서 합숙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동네가 됐다. 예. 아니 왜 이렇게 따라를 푸세요? 아니 내가 부담되게 정리해서 물어보려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인데 학교 안 가고 돈 못 벌고 자기 돈 벌겠다는 신념 하나로 부모가 말려도 안 나오고 돈 벌 필요 없으니까 나와라. 안 나오는 거예요. 청춘을 거기서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몇 안 돼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언론에서는 이게 요즘 그게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이쪽으로 빠져서 자기 일상을 자기 청춘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언론의 의미는 이거는 올바른 젊은이들이 지향할 방향은 아니다. 그렇죠. 자, 레벨님 이 얘기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금 언론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풀린 것도 안 좋게 얘기했다. 이야기한 것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다. 제가 그럼 열어볼게요. 그럼 그 안에 실제로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제가 확인하겠어요? 대략 정말 그 정도로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자취방이란 걸 같이 모여 사는 거죠. 여러 명이서 한 방에 군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근데 토탈 하면은 대략 추정으로 그 몇천 명이 된다는 건 언론의 얘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쪽 쪽으로 회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있으니까 그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어림잡아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거마 대학생이라는 그게 어떤 한 회사의 회원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아니고 여러 개 다단계 회사들의 직원들이 그쪽에 모여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다양한 회사들에. 그리고 제가 어떤 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언론 플레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자칫하면 그 다단계를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은데 언론 때문이다 그거는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그게 일반화되면 되게 위험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거냐면 포기자와 실패자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가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럼 언론에서는요. 많은 청춘들이 거기서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 레벨님 보시기에는 대부분 거기에다 자기 젊음을 바치고 있는 청춘들 중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의 형태를 갖추고 일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청춘만 낭비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죠. 후자가 많다. 뭐 10명으로 치면은 후자 쪽이 한 7, 8명 정도. 8, 9명. 그 정도 될 수도 있고요. 9명. 대략. 그 정도까지. 살아남는 친구들이, 제대로 살아남는 친구들이 많진 않다. 그렇죠. 그러면, 언론의 이야기도 틀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그 부분을 왔는데, 너무 확대 해석을 많이 하니까. 언론에서는. 거마대학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 다단계를 깔 소재 중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보고 네. 이렇게 방송으로는 안 봤는데 네네. 이게 출연하려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검화 대학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내가 있었던 곳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본인도 그럼 거여 마침 그쪽에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네. 거기 있어가지고 혼자? 아니죠.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한 방을 하나 거기도 빌려가지고. 합숙이에요. 합숙을 하죠. 조금씩 쉐어해서 내고 월세는 네. 분바해가지고. 네. 공부 좀 하세요. 왜 자꾸 네. 일단 문제가 예. 제가 이제 확실히 짚어보고 싶은 얘기가 네.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고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폐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일단 희망 고문이 가장 큰 거고 예. 신념화 되는 것도 문제인 거고 적당히 그 사람들이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항상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맞다르고만 생각하고 가니까 심지어 가족이 뭐 자기 원래 해야 될 일 못하고 네. 합숙을 하면서도 폐해가 좀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그리고 뭐 여자가 남녀가 같이 있을 텐데 네. 여자로서 생활하기 힘든 점 이건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네. 뭐 혼숙을 하기도 한다. 예? 진짜예요? 예. 혼숙이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여성으로서 힘든 점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신념이 있는데 돈은 못 벌더라고요. 네. 예. 본인이 인정하셨지만 10명, 8, 9명이 실패인데 그렇다면 성공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낮은 건데 그 희망을 보고 간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요런 거를 좀 경험해보셨던 분 입장에서 네. 냉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어떠하니 일단 자취방이라고 그러죠. 네. 기숙사로 그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그게 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냐면 내가 소개시킨 사람이 여자면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상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관리죠 일단 네. 일종의. 단 뭐가 있다. 선이 엄격합니다. 어떤 선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부터 해가지고 음. 서로 터치가 금지돼 있어요. 남녀 구분돼요? 네. 아. 왜냐하면 일단 주위의 시선들이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우리가 더 착실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때는 이게 엄격하게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쉬는 날 되면 주변에 청소를 했어요. 이미지 계산하려고. 아 주변 동네를. 예. 뭐 그런 건 좋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뭐 아주머니나 방 주인이라 그러죠. 그쪽에 빌라면 빌라 이런 데서 음식도 갖다 줘요. 아 열심히 산다고 젊은이들이. 착실히 산다고. 요즘 젊은이 같지 않다. 인사도 많이 싹싹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건 좋은 점이고. 네, 좋은 점이죠. 네, 그럼 뭐 딱히 폐해는 없다. 아무래도 여자들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약하죠. 같이 쓰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 동네 자체가 또 네. 좋은 빌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다 보니까 네. 또 피부에 또 아토피 걸리고 피부염증 생기고 건강이 약하다 보니까 맨날 약을 달고 사는 경우는 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 그 아주 적은 확률의 성공을 쫓다가 네. 본인이 원래 해야 될 본 일을 안 하고 네. 그거를 부모가 말리고 누가 말려도 안 되고 그 신념이 너무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하죠. 미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이 예. 왜 저 헛된 꿈을 꿀까? 차라리 저 꾸지 말고 그냥 예.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문제가 크다 이거죠. 본인 생활 때는 어떠세요? 근데 확률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많이 어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이건 뭐 남녀 공용. 네, 남녀 예, 굳이 여자를 할 게 아니라 예. 예,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는 나이대가 여자들은 오히려 좀 어려요. 더 어려요. 예, 왜냐하면 어떤 21살 법적 21살 넘고 나서부터 하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21살부터 26까지 27이 커트라인. 20대 초중반. 예. 예.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뭐 23부터 28까지 이렇게 커트라인이 좀 있죠. 네. 뭐 그런 것들이고 여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죠. 아무래도.
남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아무래도 뭐 예.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 하더라도 예. 불편한 게 분명히 있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죠? 당연히 있죠. 네. 여자들은 많이 안 움직이니까 살이 쪄요. 자, 아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예. 외부 활동, 영업 활동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영업 활동을 안 그럼 뭐 해요? 그 안에서? 교육? 모여서? 전화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죠. TM? 예. 전화 사업을 한다고요? 예. 전화 사업을 하죠. 지인들한테? 예, 지인들한테. 그러면 지인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아니죠. 들어와라지. 들어와. 사람을 다시 네. 만든다, 자기 밑으로. 예. 인척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곳이죠. 그래서 자기 있는 숙소로 또 데리고 오고. 회사로 들어가죠. 회사로 데리고 가고. 예. 그럼 자기 밑에 라인이 되는 거고, 데려온 사람이. 아니죠. 그럼요. 강의를 들어봐 아니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그렇지만 만약 그래서 일하겠다 하면 자기 밑에 하부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은 언제 팔아요? 물건을 팔지는 않아요. 물건 사람만 끌어들여요? 사람만 끌어들이고. 뭐 저희 업계에서는 그냥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자체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모시고 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사람을 모시고 온다. 네. 네. 그래가지고 물건을 안 팔고 네. 물건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온 사람들이. 예. 직접. 본인도 사고 자기가 데리고. 아니요. 일단 자기는 이미 사죠. 자기는 들어갈 때 사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모시고 온 사람들도 들어올 때 사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사람들이 모시고 오면 또 사는 거고. 예. 그럼 물건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판촉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집한 사람들이 사는 거네요. 네. 그리고 소비는 단 한 번뿐. 딱 들어올 때 한 번 사는 거. 네. 얼마치나 사는 거예요? 좀 가격마다 틀려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BV라고 그러죠. PV라는데 포인트 벨. 포인트 벨. 네. 네. 그게 단위가 있어요. 살 수 네. 있는 단위가. 네. 아니 그러면 예.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도대체 물건 한 번 사고 예. 사람 모집하고 예. 그럼 사람 모집할 때마다 돈이 생겨요? 아니죠. 소비를 하면. 그러니까 한 번 산다며. 자기가 모시고 온 사람이 물건을 사면 예. 그 매출에서 일정 부분이 자기한테로 오는. 예. 그리고 그 모시고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이 사게 되면 그 매출의 일부분이 또 나한테도 또 오는. 예. 그렇죠. 내 밑에 사람들한테도 가고. 예. 네, 소비를 한 번밖에 안 산다니까. 네. 그때 살 때 많이 사죠. 대략 수량으로 따지면 몇백. 본인 얼마 사셨어요, 레벨님은? 저는 그게 BV 자체가 뭐냐면 네. 300만 BV, 네. 400, 500으로 나눠지는데 네. 현금자로까지는 500 BV가 현금자라면 70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700만 원치 매출이 생기면 사면 네. 나한테 500 BV 네. 포인트 벨이 예. 생긴다. 예. 아니죠. 그 사람이 쓴 것 기준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500만 BV를 샀잖아요. 네. 사면 그건 자기한테 쌓여요. 자기한테 포인트 쌓이듯이 네. 쌓여있다, 500 네. BV가. 네. 네. 그리고 제가 척척 박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척척 박사님도 이렇게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척척 박사님도 소비를 하잖아요. 만약에 500으로 하면 500만 BV가 척척 박사님과 쌓이고 네. 나는 네. 500이 되니까 1000으로 승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1000이 되는 거고. 네. BV가. 그러니까 제가 또 누굴 데리고 오면 500을 또 사면 1500으로 가는 거고. 네. 거기서 뭐냐면 거기서 저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소비를 냈으니까 직속의 마진이라고 직접 소비를 냈으니까 마진을 받아요. 20% 받아요. 예를 들어 700만 원씩 소비를 하게 되면 14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온다. 아니요. 500만 BV에 대한 500만 그러니까 BV를 하는 걸 빼고요. 네. BV 용어 이런 거 다 뺍시다 우리. 예, 그거는 뭐 그거 빼고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으로 그냥 500만 원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굳이 BV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700만 원치 매출이 생기면 네. 500 포인트를 네. 책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얼마 매출에 몇 프로를 주는 게 아니라 700만 원 매출 생기면 500 PB를 주고 네. 500 PB 안에 20%를 준다. 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PB를 빼놓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구조가 이 회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접근이 안 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하면 안 돼요? 전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돈 700만 원을 매출이 생기면 저 다 이해해요. 네. 네. 그러니까 500만 원은 만약에 500만 원을 매출을 했다. 그러면 500포인트가 생긴다 이렇게 치면 아닌 거죠. 그게
개념 500만 원 매출이 생기면 300PB가 생기는 거죠. 이쪽 방식대로 하면은. 네, 맞아요. 네. 20%인데요? 그게 아닌 거죠. 300PB 중에 20%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PB를 빼놓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700만 원이면 700PB가 아니라 얼마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몇 포인트를 준다.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일단 일반 가격보다 비싸니까 그 포인트가 또 현금가랑 비싸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좀 낮춘 거죠, 이렇게. 이해 가세요?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고 그냥 하세요. 이해가 간 걸로. 저는 산수 약해서. 자, 그러면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일반 소비자한테 판촉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집한 사람의 매출에 의해서 나의 승급 기준이 좌지우지되고 그 중에 일부는 나한테 직소개비로 나한테 포인트가 또 나한테 수수료가 내려오는 이런 구조다는 거죠. 직접 소개했을 때만. 직접 소개한 사람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밑에 내가 몇 명이 깔 수 있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인데 내가 10명을 모집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700만 원씩 사가지고 7천만 원이 됐다. 그럼 나한테 5,000PB가 생기고 5,000PB의 20%인 1,0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맞아. 그쵸? 이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집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모집한 그 10명이 또 10명씩 깔게 되면 내 밑에 10명이 있고 그 밑에 10명씩 달려있는 거니까 또 100명이 또 있는 거잖아요. 2단계 그렇죠. 밑에.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 사업성이죠. 그냥 계산 그냥 숫자로만 보면. 그러면 그 밑에서 일어난 또 매출이 나한테 PB로 또 쌓이고. 쌓이면서 만약에 제가 승급을 했으니까 승급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주어지죠, 이렇게. 포인트가 주어진다. 한 직급으로 승급을 했으니까. 그 포인트는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주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20%. 아니죠. 그 직접 소개했을 때만은. 직접 소개했을 때, 직접 소개했을 때만 20%가 내려온다? 오케이. 바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한 매출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유, 머리 아파. 자, 그러면. 나는 계속 어쨌든지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면은 모집이 끊기면 안 되겠네요. 계속 사람을 모집해야 되겠네요, 내가.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매출이 끊기잖아요, 돈이. 근데 밑에서 다시 하부 라인에서 만들어지니까 자기는 승격이 된다. 승격이 되는 거죠. 승격이 되면 어떤 수익이 또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거기에는 마진이 있으니까 그 마진을 먹는 거죠, 자기가. 포인트에 따라서 마진이 또 별도로 책정이 된다. 몇 프로나? 3%, 그 다음에 7%, 12%. 뭐가 3%고, 뭐가 7%고, 뭐가 10%예요? 제가 했을 때는, 실버라는 자체가, 1,000만 BB가 달성되면, 그 밑에서 하부에 올라오는 매출 중에 3%를 자기가 먹는 거죠. 전체 하부 전체에서. 자기 밑에 몇 단계로 내려가든지 간에. 그 전체에서 발생하는 3%가 자기한테 온다. 그 다음 실버 위의 등급. 무슨 실버였지 아까? 뭐 또 있었잖아. 등급. 골드. 골드일 때는 7%. 그 다음 또 올라가면 12%. 자기 전체 하부 매출에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그런데 어떤 하나의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저랑 나랑 후임자가 같은 직급이 됐을 때는 자기는 포인트는 올라가는데 마진을 못 먹어요, 자기가. 동급자가 된 사람 거에는. 자기가 데리고 왔지만. 그러려면 자기가 계속 승격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약간 복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의외로 또 굉장히 단순하네. 이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참 잘 쓰네. 진짜로. 자, 그래서 좀 질문 팍팍 땡겨도 되죠? 자, 그러면 그때 그 레벨링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었는데 몇 명이든 하부에 모집할 수 있는. 그래서 몇 명이나 모시고 왔어요, 본인은? 저는 진짜 사업을 많이 못했어요. 3년 10개월 동안. 그래서 몇 명요? 왔다가 부러지고. 남아있지 않고. 부러지고.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오면 보통 한 8, 9명 부러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러지는 단계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 사업을 알아보면서, 나는 안 할래. 그래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나 사업할래.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어떤 소비를 하는 단계에서 액수가 커지니까,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못하겠다. 가지고 부러지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 위치가 돼가지고 내가 알고 있던
수치상으로 보는 어떤 사업이랑 실제로 내가 뛰어들어서 하니까 너무 괴리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맞지 않아. 부러지는 경우가 많죠. 부러진다는 거는 그만둔다. 네. 그만둔다는 거죠. 저 그래서 그러면은 3년 10개월 동안 하시면서 나올 때까지 끝까지 본인이 모시고 온 사람들 중에 남아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없었어요. 하나도? 네, 없었어요. 네. 혼자 힘들었습니다. 계속 모집하고 부러지고 이거 계속 반복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실적으로 예. 금전적인 혜택도 거의 없었겠어요. 그렇죠. 계속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의지만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못 이루고 그만두신 거네요. 흔히 말하면 제가 그 전에 화두에도 말했다시피 희망 고문. 그렇죠. 희망 고문. 대부분이 당하는 거니까. 작지만 터지면 잭팟인 그 가능성을 그걸 포기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리고 공도 아깝고. 내가 여기에서 돈 담았던 게 얼만데. 뭐라도 해놓고 나가야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복수심이 좀 불타올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야,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해놓고서 왜 선임자가 먼저 떠나는 경우. 많겠죠. 그 레벨님도 누군가의 그런 모시기를 당해서 오신 걸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서 먼저 떠나는 거죠. 이렇게. 배신감. 그래서 막 속으로 막 그러죠. 속으로 막 욕도 하고.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분명히 내가 너 앞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히 너 앞에서 얘기할 거다. 나 성공했다. 이런 처음에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었죠. 자,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죠.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말이 되겠죠. 자, 내가 여기 이제 정식으로도 실버로 등록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 처음에는 실버로, 플래너로 하죠. 플래너로. 처음에 플래너로. 그러니까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이제 하겠다. 만들어서 그걸 시작하는 걸 사업이라고 칭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 내는 건 아니죠. 자유직업종이죠. 그게.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직원이니까 그냥 직원 개념이니까. 자유직업이니까. 수당제니까. 그래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은? 그래서 사업은요? 대부분 전화로 많이 하죠. 전화 사업을 하죠. 친구들부터. 지인들. 지인들. 그리고 사람한테 해보세요 할 수는 없으니.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상의 시나리오라. 가상의 시나리오라. 이렇게 해라. 아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화하는 방식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모시는 방식이고 나쁘게 비꼬아서 말하면 꼬시는 방식이 되겠죠. 매뉴얼이 있는 거죠. 매뉴얼. 근데 뭐든지 간에 다 있습니다. 다 계획적이니까. 그럼요. 그 매뉴얼이 없는 게 문제지. 그치.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매뉴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죠. 리스트. 이렇게 있어요. 리스트. 내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하지? 본인이 짜는. 리스트랑 그다음에 그 회사 시나리오. 한마디로 가상의 자기가 다단계라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죠. 나는 지금 흔히 말하면 기업에 지금 대리다. 기업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 그 기업에 일하고 있다. 어쨌든 거짓말로 시작하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 절차대로 하는 회사인데 왜 숨기면서 시작을 할까요? 인식이 안 좋으니까? 다단계로 많으니까.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렇군요. 거기에서 한 발 물르고 시작하는 거네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이런 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등급이 있다? 그게 뭔 뜻이죠? 등급이란 A, B, C, D. 친구들을 분류해놓고 A, B, C, D로 분류를 나눈다? 그것도 회사에서 그렇게 나누어라라고 교육하나요? 대부분 그게 내려오니까. 자, 그러면 A, B, C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죠? A. Fire Egg. Fire Egg. 불알 친구.
네. 파이어 에그라는 친구야. 네. 모르겠어요? 이 무시장이야. 아, 파이어 에그. 농담을 좀 농담처럼. 야. 나 이 무식한 양반. 이 굉장히 이게 유치하네. 또. 아니, 레벨님이 이제 농담하자고, 웃자고 딱 던진 건데. 파이어 에그가. 힘들니까 저거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예.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 그냥. 아이, 사람아! 나 진짜 이제 터졌어. 정말 무식해. 이제 터졌어. 자, 그리고 B는요? 힘들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면만 있는 사람들, 인사만 하고, 알고만 지내던 애들. 네. B. C는 가야지. C는 이제 그냥 스터디라는 사람, 같은 반인데, 몰라? 제가 있었구나. 동문일 뿐,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이런 애들. D는? D. 생판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근데 어떤 인연의 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만드는 거죠,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이제 계획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인연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린다, 가상으로. 제가 그 사업을 잘했습니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도, 처음에는 맨정신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사기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암시를 어깨 툭툭 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격려하면서 스스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실천 방식. 하나만. 하면? 그 인연을 만드는 방법. 전화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한테나. 익명의 누구에게? 아니요. 그 리스트를 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는 거죠. D그룹을. 네. D레스 만약에, 흔히 말하면, 안 회장님이랑 나랑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네. 근데 내가 전화를 한 거야. 안 회장 뭐해? 누군데 나한테 반말이야? 내가 이렇게 전화 그런 식으로 하면? 야, 너 나 알잖아. 죄송한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야, 너 안 회장이잖아. 맞지? 안 회장 맞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아시죠? 야, 너 그때 술 먹으면 나 몰라? 같이 술 먹었잖아. 어디서 먹었지? 야, 너 진짜 너무하다. 너 죄송한데 바빠가지고요. 이름 실패. 이름 실패? 네. 이름 실패고. 네. 자, 그럼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 술자리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서 저희가 만났었죠? 거기 있잖아. 우리 술 먹었는데. 거기 어디 말씀하시는데 말을 좀. 예. 그래, 왜 횟집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네. 예.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맞지. 예. 그러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너가 그때 술 먹으면서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어떤 실수 하신지. 하여튼. 미치겠다, 진짜. 내가 너한테 아마 욕을 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가만 안 놔뒀을 텐데. 너도 자글자글 밟았을 텐데. 술 먹어가지고. 싸움 못하잖아! 내가 자글자글 밟히는 스타일이죠. 그래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다음에 연락 줄 테니까. 나 인사불성이라서 다시 연락 한번 드리려고 연락한 거니까. 연락한 거야. 이러면서 풀어간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거의 99% 무시당할 것 같은데? 네. 실패가 훨씬 더 많지.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는 틀과 어느 정도 소스가 있는 상태로 하면. 상대에 대한 소스가 있는 상태면. 적당히 얘기를 하면서 붙일 거리가 있겠네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잡수다 안 회장이죠? 이러면. 예, 이러면. 거기 팟캐스트 방송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왜 저번에 우리 방송 때문에 연락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만난 적 있잖아요. 예? 기억이 잘 안 나. 왜 그때 거기서 왜 목동 근처에서. 나한테 걸리면 죽지.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식인가요? 네, 빙고. 그런 식으로 뭔가 상대의 소스를 조금 알고 있으면. 이제 뭔가 얘기거리를 만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다음 다시 접촉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친밀도를 쌓아가죠, 이렇게. 친밀도를. 네. 차근차근히. 네. 그게. 한 방에 쇼부 안 되죠. 그게 틀이 있어요, 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름, 나이, 거주지, 성별, 가족관계, 경제력. 그런 소스 정도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 확보가 되는 거군요. 자기가 파악을 하는 거죠. 자기가 파악을 해서. 네. 확보한 다음에. 보이스피싱이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 성사가 돼요? 네, 됩니다. 간혹.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이성을 많이 하죠, 이성. 이성, 상대방. 네. 다른 성. 이성, 그러니까 이성. 네. 여성. 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여자는 남자. 네. 어떤 이성적인 호감을 이렇게 사면서 접근하는. 아무래도 남자가 전화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다음 넘어갈까요? 더 할 얘기 있어요? 되게,
되게 좀 충격적인데. A, B, C 중에 D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A, B, C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D는 정말 충격적이다. 저도 D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전 남자를 했어요. 그 떨림. 처음에 할 때는. 그치, 구라니까. 쌍욕을 하지 않을까? 상대가. 날 개무시할 텐데. 네.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쌍욕 듣죠. 저는 기억 다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어디서 한 다음에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해줘. 그래,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도 뭐, 그냥. 근데 좀, 얘기가 넘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더 파고 들어서 가는 거고.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네요. 그치, 안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력이 많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인맥이 많이 없으니까. 자, 그럼 A, B, C도 있었는데, A, B, C는 많이 활용 안 하셨어요? 저요? 레벨님은? 네. A, B, C 다 활용하고 떨어진 게 D겠죠. 역시 박사님. D밖에 안 남은 거지. 떨어지니까 D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떤 거냐면, 사업을 초반에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사업을 처음이야. 그런데, 다또와 내가 몰랐던 고등학교 동창이, 어떤 친구가 이미 다 턴 거야. 다른 친구들이 먼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털었어. 내가 전화하니까, 야, 너 그거 하냐? 끊어. 그러면서 이렇게 퍼지는 거 이렇게. 소문이 나도 모르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야, 걔 그거 한대, 이렇게. 그럼 퍼지면? 그룹 전체가 날아가는 거고. 저는 뭐냐면, 제 친구가 사업을 알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예전에 일단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이 친구들한테. 나, 서울 올라와서 일하갈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 전화 오죠, 이렇게. 아니, 서울 올라오신 거, 원래 서울분 아니세요? 네, 서울분 아니에요. 표준어 하나도 안 쓰시는, 다 표준어 쓰시는 것 같은데? 서울 사람입니다. 어색해. 듣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서울 올라온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누구한테 가냐? 인명에 가, 이러니까. 야, 임마, 걔 그거 해! 4단계! 이러는 거예요. 난 뭐냐면, 에이, 설마! 걔랑 나랑 그런 사이가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이미 한 번 그런 사이인데, 걔가 나한테 그러겠어? 아닐 거야. 일단 가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죠. 그 친구로부터 모심을 당했네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말도 많이 못했어요.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하면서 성격도 좀 바뀌셨구나. 네, 있으면 이렇게. 야, 임마! 이러면, 이런 정도. 굉장히 소심했어요. 많이 바뀐 거죠, 지금은. 뭐 성격 개조하는 데 좋겠습니다. 그렇죠. 소심한 사람을 자신감 충만하게. 근데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위축되겠죠, 네. 당연히. 그런 경우죠. 야, 그렇구나. 결국에 제가 좀 뒤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게 생각했었냐면, 대중들에 대해서 이제 나쁜 인식이 있고, 쉽게 안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략 전술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답변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계실 때, 그 기숙사라고 하나요? 자취방. 그 자취방에 몇 명 같이 계셨어요? 저 평균? 있을 때, 평균적으로 들고 10명? 10명? 15명 정도? 10에서 15명 정도? 네. 정도? 크기? 20평 정도? 20평? 한 20평 정도? 방 한 2개나 3개짜리? 2개, 그렇죠. 방 한 2개짜리? 2개짜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았네. 자, 월세는 같이 모아서 내고. 공과금도 내고. 같이 계시는 10에서 15분들 중에. 남아 계신 분들 있어요? 지금은 없죠. 다들 떠나고. 네. 그 중에 그럼 당시에 같이 계실 때는 나름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좋은 실적을 내는 친구들이? 네. 현금적 돈으로? 네. 좋은 몇 명이나? 한두 명? 지금 아니면. 아니, 당시 같이 계실 때. 성공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 사이에? 네. 한두 명? 네. 성공해가지고 있다가, 뭐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롱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성공했었는데. 네. 한마디로 자기 밑에 하부 조직이나 이런 식으로 신경 안 쓰고 하면 당연히 전형적으로 도태하게 돼 마련이죠. 다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 잘 돼도 일단 그 모셔온 분들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 잠깐 괜찮았다가도 금방 도태되는 거는 거 그죠? 네.
그럼 당시에 계실 때는 10에서 15명 중에서는 한두 분 정도 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었다. 예. 얼마나 벌었어요? 그 좋은 실적을 내는 사람은요? 한 달에 소개 잘해가지고 450 이렇게 받는 사람 많아요. 평균적으로? 예. 어쩌다가 아니면 평균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자기 하부적으로 만들어지면 네. 그거에 어떤 노하우를 밑으로 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또 전수해주고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라인 자체가 많으면 4개? 왜냐면 이 사람은 이건 잘해. 근데 이 사람은 못해. 그럼 내가 내는 전수 비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 사업하기 좀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좋은 실적을 낸 한두 명 빼고 나머지들은 네. 대충 얼마를 벌어요? 몇십만 원 버나요? 못 버는 사람이 빵원, 거의 네. 빵원. 근데 빵원 자체가 뭐냐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면. 그렇죠. 생활비 나가고. 왜냐면 핸드폰 값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비 나오고. 당연하죠. 네. 월세. 그쵸. 나가다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네. 상당수는 거의 마이너스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공부 좀 하세요. 이거 웬만하면 다 마이너스 하는 것도 웬만한 사람 다 알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고는 있지만 네. 현역인 사람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저는. 네. 뭐 어쨌든 네.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를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힘드셨으니까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네. 힘들었던 점들. 어떤 게 있었나? 눈물 없이 들을 어차피 까발리는 거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거. 왜냐면 물론 이제 이게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있다면, 힘들고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게 알려주시는 것 또한 좋은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었었고 지금 시작해도 이런 건 분명히 힘들다. 그런 점들을 솔직하게 쫙 까주세요. 어차피 인식과의 싸움이니까 네. 주변에서 외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다른 게 나쁘다라는 인식 그런. 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주위에 또 동료사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에이 다단계 새끼들아, 피라미 새끼들아 소리를 질러요. 지나가다가? 네. 어떻게 알고? 보면 알죠. 고여 마천이다 보니까. 고여 마천이 막 모여있다 보니까. 네.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여자들이 상처받고 꽂히죠, 이렇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친구를 잃어버리니까. 그치. 하다가 갔어. 그치, 그거 그치. 그리고 쌍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니까. 남자 또한 거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 또한 상처 많이 받았어요. 편견이 강하다 보니 그들 입장에서는 야, 너 날 그런데 끌어들이려고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 또한 알고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한 명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로움. 돈도 못 벌고 친구도 잃고. 네. 그래서 혼자 사업 진행하면서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철저히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업도 혼자, 친구도 잃고 혼자. 그 외로움이 참 컸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은 움직임 작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살이 쪄요. 여자들은 살찌고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이 빠져요. 제가 사업 전에는 제가 70kg였는데 사업을 할 때 몇 킬로였냐면 65kg까지 나갔었어요. 5kg? 네. 저 살 잘 안 빠지는 사람인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거잖아요. 네. 살 뚱뚱했던 사람들이 제가 한 40kg까지 빠지는 거 봤어요. 40kg. 성공한 거죠. 피골이 상접했네. 다이어트 성공한 거네. 돈은 못 벌어도 살은 빼고 가네요? 예. 뭐라도 얻었네. 얻었죠. 극심한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이게 슬픈 얘기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 네. 사람이 돈을 못 벌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거 아시죠? 그럼요. 뭐냐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가장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지나갔는데 길 가다 왜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이렇게 누구누구씨 같이 먹어요. 나는 돈 없는데 먹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나 됐어, 안 먹어. 나 배불러. 안 먹을래.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말 되면 이렇게 사업가들도 이렇게 맨날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가끔씩 주말로 놀러 간단 말이에요. 야, 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어디 가자. 영화 볼 돈도 없는데. 없는데 미치죠, 이렇게. 그리고 크리티컬. 손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사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뭐 하나 대접할 돈이 없는 거야. 제가 그 경험을 많이 당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할 거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언젠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 그만두고 계속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지 돈이 없다고 야 인마 너 꺼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선임자들이 그래도 내 새끼고 나를 믿고 이렇게 와줬으니까 고맙다 하면서 선임자는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챙겨줘요. 네. 힘내. 나도 이랬어. 나도 엄청난 고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집이 왔잖아. 같이 한번 해보자. 내 손을 잡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내 손을 잡아봐. 한마디로 정적으로 많이 다가가죠. 그럴 때는, 힘들 때는. 인간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하다가 한 명이 부러지면, 연쇄 반응이 굉장히 심해요. 나도 그만할래, 이렇게. 네, 왜냐면, 친구끼리 관계면 뭐냐면, 친구 하면 썰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만둬야겠다. 이제 한계를 느낀다. 확 무너져요, 이렇게.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그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늘 똑같이. 그 다음에 트러블. 선우님 간. 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안 회장님이랑 척척 박사님이 친구야. 근데 안 회장님은, 척척 박사님을 싫어해. 어떻게 해서 사업으로 만났어. 맨날 티격태격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기싸움을 하는 거, 사업을 하지 않고 기싸움을 하는 거죠. 당연히 사업이 안 되겠죠. 그리고 후임자가 선임자 잡아먹으려고 그래. 예전에 내 밥이었는데 와서 명령을 안 해?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형제, 같이 사는 사람끼리 어떤 형제 그렇게 트러블, 싸움.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최고조인 사람들끼리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틈만 나면 싸우고 막 이렇게. 많이 웃어요. 절대로 그만큼 삭막하진 않은데 서로 힘든 거 아니까 항상 웃어요. 항상 긍정적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밝아요.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아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버틸 수도 없고 긍정적으로 자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사업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게 되죠. 예를 들면요. 연애 사업. 네? 연애 사업, 연애. 그게 뭐예요? 연애.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연애를 한다? 네. 그럼 연애한다고 하면 되지. 왜 연애 사업이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 거죠? 같이,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헬린 들으면서 사업이라는 표현을, 아주 이게 쓰는데 습관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 그렇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긴 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네. 어떤 거냐면, 대부분, 여자는 힘들 때 챙겨주면 그 사람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힘들지? 이러다 보니까 정분이 나고. 그래가지고 떠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정분 나서 우리 그만두고 딴 걸로 시작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봐. 실례로 제 위에 있던 선임자가 다른 형제의 어떤 사람과 다 갔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위에 있던 사람도 연애 사업에 갔고 떠나고. 잘리진 않아요? 연애하는 게 알려지면? 당연히 잘리죠. 회사에서는 그런 것도 금지예요?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난 이해가 안 되네. 엄격하게. 왜냐면 여기는 사업을 하는 데지 연애를 하는 곳이 아니다.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이래. 네. 애초에 금지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내 새끼, 내 후임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데 신경을 쓴다는 거죠. 하기야 어느 대기업에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내 연애를 금지한다. 뭐 어느 대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삼일전자가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소문이 있더라고요. 정확은 아니고요. 삼일전자요? 뭐 워낙 우리가 모르는 세계라서 희한한 세계들이 많잖아요. 삼일전자에는. 뭐 그러고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손님이 도망을 갔네? 손님이 도망을 갔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온 손님이 네. 사람이 도망을 갔다. 겁나서. 도망을 갔다. 얘기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을 갔다. 네. 너무 겁나니까 그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거 말고요. 알아보는 그러니까 사업을 바로 해주고 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그게 마치 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보면서 힘드니 겁나니까. 앞으로 자기한테 닥칠 일들이 네. 부담스럽기만 하니까 네. 도망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연락 끊기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랑 아니 진짜 이게 되는 사업인가? 거기에 딜레마가 빠지고. 본인도 엄청 빠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 빠졌죠. 그래서 네. 그만두게 되셨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때 3년 10개월 만에 네. 그런 용단을 내리신 게 물론 길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인의 딱 그만두게 된 결정.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어떠세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좀 시원섭섭하죠. 그냥. 아직도 시원섭섭함이 있습니까? 못 이뤄냈다에 대한? 네. 뭔 이런 좋은 결과를 못 가져봤다라는 네. 시원섭섭함.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예 시작하지 말 걸 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생각도 왜 안 하겠어요? 그 생각도 해봤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3년 10개월에 대한 시간은 후회에 가깝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거의 3년 10개월 동안 버신 게 거의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프라마이나로 해보면 그냥 제로나 그래가지고 미치다. 사업을 하다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집에 다시 돈이 없으니까 집에 돈을 달라고. 집에서 돈을 얻어서. 네.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저 사업가는 그냥 말해 성공은 다하는 단계에 갈 수 있는 매출이 안 나왔어요. 네. 어떤 거냐면 네. 만약에 하부 라인에 네. 만약에 6천만 원, 그러니까 6천 비브를 올리려면, 그러니까 주력이 있고 부주력이 있잖아요. 주력에서 3분의 2 이상을 매출을 쳐줘야, 그리고 다른 애에서 쳐줘야만이 이거 올라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주력 부주력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주력으로 파는 제품이 있고.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럼요. 뭐가 주력 부주력? 자기 후임자 밑에서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매출을 크게 내주는 사람이 있고 예. 적게 내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주류에서 3분의 2 네. 그리고 비주류에서 3분의 1을 쳐줘야만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다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에 올라가는 기준에. 예. 한쪽이 예를 들면 3분의 3을 다 쳐도 승급할 수가 없다. 예. 이쪽에 3분의 2, 이쪽에 3분의 1 정도 어떤 밸런스의 기준이 있는 예. 거거든요. 내부 규정이.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자기 후임자가 먼저 승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하면 자기 돈으로 메꾸는 경우 이렇게. 3분의 1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 기준에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예.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 사비로 채우는 거네요. 예,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누락은 안 돼요. 누락은 안 된다? 예. 한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승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직급이. 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떼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냥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떼온다. 승급을 위해서. 예. 그것도 3개월 누진이 있어요. 만약에 한 달 안에 만약에 성공하는 위치를 가려면 한 달 안에 6천을 쳐야 돼요. 그런데 3개월 끊어가지고 그거를 하면 1억에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제품을 가지고 정상적인 판촉 활동이나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사가 제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아메이나 뭐 이제 하이리빙이나 이런 건전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초두에 레벨님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본인은 합법적인 회사에 다녔다. 근데 절차상이나 제도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그 매출을 올리는 방식은 제가 지금 들어보기로는 너무 잔혹한 방식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예. 그 보통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저 불법 다단계라고 일컬어지는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 그러니까 인식 문제라는 거죠. 예. 자기가 그거를 이쪽으로 보느냐 저쪽으로 보냐는 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인식이 문제다. 어차피 자기 사업이니까 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네. 누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선택하는 문제지 예. 남들이 뭐라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런 경우도 마인드 있고. 트레이닝이 잘 돼 있으시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예.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절대 그 회사가 좋은 구조가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런데 지금 레벨린 본인은 제가 그렇게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종일관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인식 문제다. 자기의 선택이 몫이고 그거는 남들이 뭐라 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기준이다. 그렇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마인드 트레이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희망 고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게 희망 고문일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게 트레이닝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생각도 처음에부터 그런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가서 그 일을 배우면서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어. 네. 이게 그런 경우도 그렇군요.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사업을 잠시 접고 다른 데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 본인이 그랬어요? 네, 저는 그랬어요.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아니요. 아니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사업을 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 사업 이해 없으니까. 지하는데 흔히 말하는 어떻게든 사업을 해야 하니까 전화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빵이 찍히니까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핸드폰 끊기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 해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딴 데 가서 돈을 벌어서 예. 다시 돌아와서 또 해보고. 예. 그랬던 얘기. 그렇죠. 그 정도로 큰 비전을 느끼셨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혹시 중간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메이나 하이리빙처럼 물건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촉하는, 물론 거기도 이제 사람을 통해서 파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 회사에 가서 일해봐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지금 다녔던 회사랑,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군데 회사랑은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옮겨가 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처음에 발담궜던 회사의 수익 구조나 이런 게 훨씬 더 마음에 들었을 수 있죠. 파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거기는 너무 저거니까. 단계가 많다? 그리고 거기는 부업이니까. 전업이 아니니까. 몰빵, 올인. 내 인생을 여기다 올인해서 사업을 일구겠다. 그게 강했던 거죠. 제가 다음 질문이 이제 어차피 돈이었었는데 사실 돈이잖아요. 사업의 성공이라 하면 큰 돈을 벌고자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프로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벌고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자연스럽게 했던 얘기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업을 결정하는 어떤 계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뭔가 되고 싶으니까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어떤 그런 기분을 받지 않을까. 성격 변화, 소심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내 성격 개조도 좀 해보고. 나는 평소에 좀 소극적인 사람인데 이번 이 사업을 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와 보자. 새로운 나로 거듭나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너무 괜찮으니까. 자기가 받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만 보면 일할 맛이 난다 이거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잘 맞고 서로 위로해주고 또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돈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그게 있는 거죠. 제일 큰 거죠 일단.
비전이 없는데 뭐 누가 하겠어요. 잘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심취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희망 고문이 되는 거고. 네. 네. 너 너무 나쁘게만 말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제 느낌에 네. 이건 뭐 방송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데 제 느낌에는 레벨님이 네.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아요. 저요? 전혀.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미련이 남아있진 않은 것 같은데,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인식 변화, 본인이 이제 박혀있는 인식, 그게, 옳다 그러다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 인식이니까. 근데 그 인식이 강하게 자기 마인 정신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 다단계에서만 그렇지. 네. 딴 건 안 그렇습니다. 맞아요. 물론이죠. 네, 굉장히 좋은 인식이긴 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능성이 크든 작든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다단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거는, 예. 같은 노력이나, 어떤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 어떤 이 수익이나 구조는 맞춰줘야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 보장되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그게. 그건 맞아요. 너무 가혹.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무 가혹하다. 잔혹하죠.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인식이 본인을 오히려 올가맨 게 아닌가. 발목을 잡은 거죠. 네, 오히려 네, 발목을 맞아요. 잡은 게 아닌가. 네. 그냥 사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원래 무슨 이제 자기 개발서나 무슨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처음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개발서를 처음에 낸 목적이 진정한 그들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책을 낸 게 아니라 정신교육 차원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마인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그런 책들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냉정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상위에 있는 그 사업을 전체 그러니까 오너죠. 오너의 굉장히 어떤 머니적인 계산이 있는 거죠. 이해타산적인 계산이 있는 거죠. 근데 복잡하나? 이해는 가는데 머니적인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 아니 무슨 영어랑 한자를 이상하게 섞어요. 네. 금전적인이면 금전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서 자체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묘한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걸 뭐 진짜 세상은 돈이에요. 다 돈에 놀리고 자기가 가진 걸 놓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더 자기가 이롭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네. 상위 계층일수록 더 그걸 공고히 하는 거죠. 뭐 정치가 안 그렇습니까? 정치. 개구람 애들 다 그러려고 하는 건데. 지네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 이제 사업하면서 느낀 점이나 네. 사업 이제 그 다단계에서 재직할 시 네. 에피소드 같은 걸 좀 듣고 싶은데 뭐 인간관계 같은 거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네. 뭐 경찰들 뭐 이런 얘기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에피소드 관련. 네. 이렇게 손님을 그러니까 모시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하면서는 사업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는 무슨 회사고 어떤 회사라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걸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쇼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아 다단계였어 이럴까봐. 네. 네. 하고 난 후에 했는데 모시러 가기 전에 사실대로 얘기했다. 아니요. 모시러 가서? 네, 가서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종아는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네가 알고 있던 그 회사가 아니고 다단계 회사인데 괜찮겠어? 이 얘기하다가 이 친구 갔어요. 갔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친구가? 네. 친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한 C 정도? C 정도. 네. 했는데 점쟁이 빠스죠? 네. D라 그래. 원래는 D인데 맞춰준 거죠. 알았어요. 했는데 경찰이 온 거야. 누구씩 있냐고. 나라고. 잠깐 경찰서 가자고. 알겠다고. 가가지고 조서 쓰고 벌금 내고. 얼마 냈어요? 4만 원인가? 제목은 뭐였어? 뭐 풍기물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야 그거 뭐냐면 뭐더라? 사행위? 그거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가끔씩 이쪽으로 되세요. 가끔씩 경찰들이 들이닥쳐요. 회사로? 예. 뭐 감금돼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족들 신고 이런 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거 종이를 다 빼서 이렇게. 압수수색? 예. 네. 이렇게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서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다 뺏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 막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감금되겠다. 손 들어봐. 자기는 집에 가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지금 못 네. 가고 있다. 손 들잖아요. 네. 빼가요. 그리고 경찰들이. 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불법 다단계 애들은 감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소개. 한 사람 누구야? 나와. 해주고 하는 거 있고요.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이 감금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안 회장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내가 야 가지마 잡은 건 감금이 아니에요. 제 3회 사람이 만약에 척작박스님이 안 회장님을 너 가지마 잡으면 이건 감금이에요. 아 데려온 사람이 하면 감금이 아닌 거고 네. 제3자가 하면 감금이다. 네. 그렇게 걔네가 메뉴를 정해놨구만 경찰이. 그리고 저런 것도 있어요. 손님을 모셨어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자야 되는데 자고 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차피 이야기를 못하니까 기존 다른 회사로 이야기하고 났는데 이 친구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나 다단계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1일 그냥 말하면 손님을 모시고 난 후나 하루나 이틀 정도는 사람이 불침번을 불침번. 누가 오나 안 오나. 아니 도망가나 안 가나. 네. 그걸 감시하면 그거 자체가 감금인데? 어차피 그걸 모르니까 일단은. 손님은 모르니까. 왜냐면 일단 그 강의를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니까. 최소한 사업을 안 해도 좋으니까 네가 와가지고 친구가 만약에 잘못되고 안 했는 애 있으면 네가 와가지고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냐. 야, 그 병신 같은 거 하지 마. 야,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참 네가 열심히 살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가서 네가 할 거 해라. 나는 여기 안 맞겠다.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보는 거랑 안 들어보는 거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강의를 들어보는 거랑 안 들어보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일단 강의는 한번 들어보고 가야 되는데 듣기도 전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켜본다 이거 아니에요? 불침번하면서. 네. 그냥 쉽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게 감금 아니에요? 그게 감금이지 뭐야. 어떤 것들이 뭐냐면 어쨌든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제3자든 뭐든. 네. 그건 감금이에요. 하다가 네. 아니면 보내요 그냥. 하다가 보낸다?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가려고 하면 일단 설득을 좀 하기 위해서라도 네. 불침번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무조건 잡지는 않습니다. 네. 안 돼, 강의를 들어보고 가! 이게 아니라, 네. 왜 가려고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고 가. 제 친구 입장도 있잖아. 제가 너한테 준비하려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가가지고 단순하게 친구한테 뭐라고 그럴 거야? 다단계라고 그럴 거 아니야. 지 친구는 어떻게 되겠니? 일단 들어보고 네가 맞다 싶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는 거 아닌가?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됐고 난 그냥 갈래? 그럼 보내주는 거고. 그래 알았다 가라. 그런 거죠. 네. 그게 뭔 얘기인지는 알겠네요. 그런데 썼는데 그 손님으로 핸드폰을 전화 계속 오는 거야. 불침번을 쓰는데. 네. 전화가 한 80통이 90통인가 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온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옆에서 전화 계속 오니까? 왜냐면 이렇게 핸드폰을 같이 모아놔요. 이렇게. 자, 핸드폰을 모아놓는다고요? 감금이야.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집중을 못하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 인식이라는 걸 풀리기 전까지는 일단 가지고 있게 하진 않죠. 압수네. 하여튼 그래. 다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아놓는 거죠? 예. 같이 자연스럽게. 예.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 형사들이. 형사들이 부모님이랑. 그랬죠, 이렇게 딱딱 오길래. 거기도 가정집이니까. 딱 있는데 거실에 방을 신발 신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신발 벗고 오시죠. 내가 그랬어요. 신발 벗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가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손님도 많이 빠져나가고, 아까 마인드가 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요. 마인드가 약한 사람. 아이러니하네요. 마인드가 약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데도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과연 이거 옳은 선택인가? 그만둬야 되나? 이런 갈팡질팡 한다거나 사업적으로 약간 마인드나 정신이 부족하면 그만두는 건. 저는 제가 사업하면서 스스로 가장 고민스러울 때가 이런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을 벌려놓고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렵냐면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맞아요. 이게 그만둬야 될 거라고 타이밍이 좀 애매하죠. 네, 그만둬야 될 거라고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벌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버리는 일이다. 포기. 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수십 배, 수백 배는. 벌리는 건 쉬워요. 벌리는 건 조금만 실천력만 있으면 돼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되는데,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냉정한 깊은 생각하고 과감한 용기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인드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인드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일수록 오래된 사업가일수록 밖에 나가기 겁나요. 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겠죠. 왜?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밖에 나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죠. 지금은 어때요? 나와서 딴 일을 해보니까. 그냥 평범하죠. 그쵸. 특별히 그런 걱정 안 했어도 됐겠다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단계를 해서 꿈을 꾸고 있던 그 시절과 지금 그냥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회사를 다니는 지금 시점과 어느 게 더 행복하십니까? 지금 낫죠. 지금이 낫죠. 마음이 편하시다. 네. 마음이 편하고. 지금도 아직 그런 다단계 어떤 성공을 꿈꾸는 꿈은 적고요. 네. 다시 저만의 어떤 꿈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꿈을 꾸는 지금이 더 행복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관두셨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있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복합적인 것들인 거죠? 그런 것보다는. 네. 왜? 완전히 결정적인 계기. 있죠. 왜 없겠어요? 뭐예요? 네.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고이면 썩는다. 고이면 썩는다. 구체적으로. 네. 고이면 썩는다. 내가 내 꿈에 빠져서 썩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나태. 왜냐면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다. 경찰이 오는데? 경찰이 잡으러 오네요. 숨어! 네, 경찰이. 어떤 거냐면 신발 신고 들어오라고 해야죠. 네. 신발 벗어. 벗고 우린 여긴 안 해요. 네. 어떤 거냐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초기 사업 할 때는 어떤 저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뭘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떤 사업을 오래 진행할수록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사업 외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취미를 갖게 되죠. 핸드폰 가지고 몰래 게임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몰래 술을 먹는다거나. 원래 술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1차가 있는데 쉬는 날에 먹을 수 있는데 평일날은 못 먹고? 네. 평일날 술을 못 먹어요? 예. 담배는 필 수 있나요? 차유도 없네. 담배는 피죠. 근데 술은 술도 회사 규정상 못 먹게 하고 평일에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네, 도로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남들 잘 때 올라나가지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아니 그러면 외출 이런 건 자유로워요? 자유롭진 않죠. 그냥 10시 되면 자요. 재워요 무조건? 네, 다 자. 누가 재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자. 전체적으로 야 이제 10시 됐으니까 우리 다 자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다 자자자. 다 자자. TV도 못 보게 하고. TV 없죠. 아예 없어요? 네. 세상과 단절이네. 그러니까 딴 데 집중할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라 이거잖아요. 잠 푹 자고 술 먹지 말고 기운 내서 아침부터 열심히 이거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데 한마디로 흔히 말하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아침에 밥을 한다거나
반찬을 한다거나, 저녁에 먹을 밥을 한다거나, 어떤 사학가들이 다, 그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태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많이 나태해졌구나, 루즈해졌구나. 네. 그러면서 그만두신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네.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 생활, 3년 10개월의 생활을 정리하시고요. 네. 그 뒤에 생활은 어땠어요? 여기서 다단계편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레벨린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꼭 들어주세요.